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로라입니다. 올해 쉰둘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단 하나뿐인 아들, 제이든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녀요. 우리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이든이 공부를 잘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덕분에 MIT 공대에 합격했을 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친척들도 로라, 너희 아들은 이제 탄탄대로겠네. 라며 축하해줬고 저도 그 말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졸업 후 아들의 인생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들은 늦게 일어나 대충 아침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죠. 밤새 공부했거나 면접 준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방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제이든, 뭐해?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들의 피곤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어.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것저것이 뭔지 안 봐도 알았어요.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면접 준비는 잘 돼가?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며칠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불합격이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너 MIT 공대 나왔잖아.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무슨 일 있어?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 기계공학이랑 안 맞아. 나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어요. 뭐?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졸업할 때쯤엔 그냥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MIT에서 공부한 4년은 뭐였어? 그렇게 힘들게 다녔는데 이제 와서 적성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이든, 모든 일이 재미있을 수만은 없어. 힘들어도 버텨야지. 내가 노력하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난 단순히 힘든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나랑 안 맞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면접 준비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력서를 수정하는 모습도 새로운 회사에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취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제이드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가 멈췄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더 걱정된 건 아들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엔 뭐든 해보겠다며 자신감이 가득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저 힘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째 똑같은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좀 봐봐. 영상 속에서는 한 젊은 셰프가 한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비빔밥, 갈비찜, 김치 같은 익숙한 음식이었는데 요리하는 과정이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고 플레이팅도 너무 깔끔하고 세련됐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래, 맛있겠네. 그런데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대. 그냥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래.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었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릴 때 아빠랑 요리했던 거 기억나? 그 말을 듣자마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주말이면 남편이랑 제이든이 같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곤 했어요. 작은 손으로 팬케이크 반죽을 휘젓고 오믈렛을 만들며 신나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요리에는 관심도 안 보였어요. MIT 간다고 공부에만 집중했고 졸업할 때까지 요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한식이 좋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요리에 왜 관심이 생긴 거야? 아들은 핸드폰을 넘기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유튜브에서 먹방 보다가 알게 됐어. 근데 보면 볼수록 한국 요리는 뭔가 다르더라고.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맛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식이 원래 건강식이라고 하긴 하지. 그러자 아들은 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야. 발효 음식이 많고 조리법도 엄청 체계적이야. 그리고 플레이팅도 엄청 신경 써.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 요리사가 될 생각은 없었잖아.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뭐? 나 한국에 가서 직접 요리를 배우고 싶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한국말도 못하잖아. 그러자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한국에 있는 요리 학원들 찾아봤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배우러 온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이든,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엄마. 나 진심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요리 배우겠다고 한국까지 간다고. 엄마,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지금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MIT까지 나와놓고 갑자기 요리라니. 그것도 한국에서. 아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으려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어요. 저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다시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번엔 전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도 알아. 내가 한국에 가겠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릴 거라는 거. 하지만 난 정말 이걸 해보고 싶어.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가고 싶어? 응. 왜?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MIT까지 나와놓고 방 안에서 몇 달 동안 방황하던 아들. 어떤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요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현실이 싫어서 도망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가봐. 하지만 내 선택에 책임져야 해.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은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출국날, 공항에서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가서 뭐든 열심히 배우고 와.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해. 아들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를 비행기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불안함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한국에 간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길고 긴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나 요즘 진짜 바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리 학원 가고 저녁엔 복습하고 주말엔 시장도 가고 있어. 한국은 진짜 음식 문화가 엄청나. 그냥 요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어. 미국에서 요리할 때랑 완전 달라. 너무 재미있어.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취업 준비도 못하고 방 안에서 유튜브만 보던 아들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라는 말. 이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그가 원하는 길일까?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인 흥미일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이든, 너 한국에서 잘 지내는 거야? 응, 나 진짜 바빠. 근데 너무 재미있어. 정말. 뭐 배우는데? 음식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장도 직접 담그고, 칼질 연습도 엄청 많이 해. 김치를 직접 담가? 응. 여기선 김치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발효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대. 미국에서 사 먹던 김치랑은 차원이 달라. 그리고 된장, 간장, 고추장도 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있어. 저는 감탄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근데 아들, 힘들진 않아?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청 힘들어. 매일 서서 일하고, 손도 막 베이고, 양념 냄새도 몸에 배서 샤워해도 잘 안 빠져. 근데 신기하게도 지루하진 않아.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MIT를 졸업하고도 기계공학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방황하던 아들이 지금은 몸이 힘든데도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 해볼 거야? 응. 엄마, 난 이거 끝까지 해볼래. 그렇게 아들은 본격적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면서 단순히 요리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시장 갔다 왔어. 여긴 시장이 그냥 장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야. 가게마다 단골 손님들이 있고 사장님들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나눠주면서 정을 나누더라고. 이런 게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 그 말을 보니 괜히 뭉클했어요. 단순히 요리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이번엔 또 뭐? 한식뿐만 아니라 궁중 요리도 배우고 있어. 그리고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왜 몸에 좋은지도 배우고 있어. 우와,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엄청 재미있어. 음식 하나에도 스토리가 있어. 왜 이런 요리가 만들어졌는지, 왜 이 재료를 쓰는지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걸 먹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던 때도, MIT에 합격했을 때도, 졸업장을 받았을 때도 이런 눈빛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아들의 선택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한식 조리 자격증 시험 볼 거야. 뭐? 자격증? 응. 이것 따면 한식 요리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대.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 이걸 직업으로 삼으려는 거야?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난 요리를 단순한 음식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한테 이게 너무 잘 맞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했어요. 과연 요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때라는 걸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은 한식 조리 자격증을 땄어요. 엄마, 나 해냈어.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했다, 아들. 이제 제이드는 요리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아들이 한식 조리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 안에서 유튜브만 보며 한숨 쉬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시험까지 치렀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뭐? 벌써? 응. 이제 한국에서 배운 걸 활용해서 내 가게를 열고 싶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더 배울 수도 있잖아. 너 여기까지 와서 겨우 몇 개월 배우고 돌아가겠다는 거야?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여기서 배운 걸로 충분해. 이제 내 방식대로 요리를 해보고 싶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한식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 난 미국에서 한식을 알리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이든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귀국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항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이든이 짐을 끌고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환하고 뭔가 더 건강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눈빛도 흐렸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아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고생 많았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귀국 후 아들은 쉬지도 않고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요리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직접 레시피 개발할 거야. 미국인들 입맛에 맞추면서도 한식의 본질을 유지해야 해. 내가 레시피를 만든다고? 응. 그리고 난 단순한 한식당을 열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 안에서 취업 걱정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사업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가게를 어디에 열지, 메뉴는 뭘로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식이 미국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솔직히 걱정돼. 미국 사람들은 한식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요즘 한식 인기 많잖아. 너만 잘하면 충분히 될 거야. 그래도 아직 생소한 사람들도 많아.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전통 한식은 더 그렇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직접 알려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한식 체험 이벤트 열려고 해. 이벤트? 응. 사람들이 한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요리 시연도 하고 시식도 해볼 수 있게 할 거야.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제 아들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식을 알리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벤트 날, 우리는 긴장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와, 이게 직접 담근 김치예요? 된장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기해하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들은 열심히 설명했고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날 이후 가게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서서히 예약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했어요. 여기 한식 진짜 제대로네요.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이에요. 그 리뷰가 올라가고 가게는 더 바빠졌어요. 손님들이 많아지고 단골도 생기고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을 때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문화를 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제이든,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엄마 덕분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이제야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유명 한식 셰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제이든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고, 그것도 요리를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아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정성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덕분에 방 안에서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당당한 한식 셰프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정말 고마워요.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어서, 방황하던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